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강원도 대표 관광도시 양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 취항과 서핑 1번지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양양 지역의 현안과 과제, 발전 방안에 대해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양양군 의회 고재철 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양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도 가장 좀 중요한 현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아닐까 좀 네,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생각합니다. 현재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당하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네. 양양 군민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양양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이 사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모두 인정받았던 사업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내린 부동의 결정은 양양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양양군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12월 환경부에 부동의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신청과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네. 환경부는 지난 1월 6일 조정 신청에 대해 불수용 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현재 행정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강원도와 양양군이 이제 행정 심판을 좀 청구한 상태인데 네. 환경부에서는 무대응을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실적으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부동이라는 결론을 아마 미리 내려놓고 네네. 협의 의견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양양군의 아마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한 양양군에서는 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각 분야별 반박 자료를 행정심판 청구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지금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1월 원주지방환경청은 답변서 제출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줄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행정심판서에서 정해진 재결 기간 최장 90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구술 심리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종 결정까지는 아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2015년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7가지 조건부로 가결돼 삭도 시범 사업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지금 이르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재보완, 조건부 등의 가능한 행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처분한 것은 과잉 처분이라 생각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할 것으로 저희는 믿겠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정상 추진하도록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이제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첫 취항을 이제 했습니다. 참 뜻깊은 일인데 취항 이후에 이제 양양국제공항과 지역 경제 좀 어떠한 효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수건 사업인 그 국제 양양공항의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된 플라이 강원의 취항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와 양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는 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마음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그 고객이 인바운드 고객이 들어오는 고객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별 고객과 하나는 패키지의 단체 고객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 고객들이 강원도 전체를 지역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는 간접적으로 이바지했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네. 그 단체 고객들이 양양군의
거치지 않고 속초와 강릉을 거쳐 양양공항을 마지막 거쳐서 서울에 가서 체류한 다음 출국을 하기 때문에 양양 구민의 피부에와 닿는 그러한 효과는 아직 좀 효과는 미비하다. 상당히 미비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네, 사실 뭐 취향을 한 건 굉장히 좀 기쁜 일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요즘에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타격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현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국제 양양공항이 활성화되는 시점이었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일이 있던 시점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으로 인해 여행객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부터 비행기 노선이 바뀌고 또한 축소되고 또 양양과 제주도 간의 노선이 여행 심리자 분들이 위축으로 인해서 예약이 취소되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늘고 아주 있죠.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여행 도매업자나 항공사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저희는 여겨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됐으면 하는 것이 뭐 전화 온 국민에 다 바라는 심정일 겁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계획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보면은 아무래도 인바운드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아마 개별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들이 많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데 거기에 따른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도 저희들이 좀 운영 계획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네. 또한 주차장 협소로 인한 주차장 확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국제공항이지만 좀 더 활성화하게 내부적인 조경이나 장식에 좀 치중을 해서 고객들이 편안하고 그런 부분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양군에서는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면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서 네네. 사실 양양하면 강원도 대표 서핑 예. 1번지 아닙니까? 예, 예. 저 또한 서핑을 하러 양양에 좀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좀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적으로 지금 양양은 서핑의 메카로 이미 자리를 잡았죠. 네. 2008년서부터 기사무늬와 이제 축도에 서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었고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140개 내지 150개 정도의 서핑하는 쇼핑장들이 있는데 네. 약 한 절반 정도를 이 양양에서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서퍼들이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면서 네네. 추산적인 거지만 지난해 양양에 약 50만 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때 양양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점에 주안점을 둬서 많은 서퍼의 유치를 서퍼를 위해서. 유치할 수 네. 있는 수용태세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지금도 물론 좋지만 이제 서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또 이후에 추진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예.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됐었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서핑 비치 로드 조성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네. 특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정암, 그다음에 하조대, 기사문리, 축도, 인구, 남해 이런 해변의 위치가 상당히 파도 타기를 좋은 위치가 선정돼 있고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 시설 구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퍼들이 이 양양을 이용하는 수명 주기가 단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서퍼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저도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얘기를 다시 좀 들어가서 양양군 하면 사실 설악산 관광을 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설악산 흘림골 개발이 좀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흘림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해주실까요?
사실 그 촌의 가장 좋은 관광 상품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일전에 아마 그 낙석 방지로 인해서 잠시 봉쇄가 되어서 또 이번에 그 오색삭도 사업이 장기간 시간도 소요될 것 같아서 힐링공원을 개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온 국민이 다 갖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원주에 있는 그 책임자를 저희들이 만났었고 그 책임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서 최근 국립공원 설악사무소에서 그 재개방에 대한 타당성 영역을 했는데 그 결과 흘림골 재개방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약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산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흘림골 개방을 빨리 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하는데 좀 한 발 더 박차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다시 좀 이야기를 넘어가서 강원도 이제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선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출이 많기 때문에 그에 예. 대한 지자체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도내 군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양양군만 이제 인구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원인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좋은 말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2017년도까지는 100명에서 150명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가져왔었죠. 네. 그러다 그러다 2018년도에 약 한 140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9년도에 2018년도 대비하여 약 한 370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양양군의 인구는 2019년 말에 27,700명 정도가 지금 해서 상당히 기쁜 소식이죠. 그 증가 요인을 이렇게 보면 가장 큰 것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이고 때문에, 또 그와 관련해서 또 도시민 유치를 전원 마을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그런 동기로 인해서 아마 귀농 귀촌자들도 증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양양에 와 보시면은 건물이 아파트가 아주 이렇게 멋있게 섰습니다. 오, 네. 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나 서핑 활성화 등으로 아마 증가 요인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떠한 대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양양군에서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도 보여지죠. 지금 인구는 지금 잠시 늘었지만은 고령화 인구가 양양군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귀농하고 그다음에 서핑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위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3, 4년 지나면은 인구의 감소율이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아마 인구 유입 정책을 양양군에서 아마 제대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단화 시키면서 축소해서 정말 그 소도시에 맞는 그러한 사업에 축소되고 집단화된 그런 사업으로 가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양양뿐만 아니라 어디더라도 살아남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뭐 서핑 산업화, 그다음에 뭐 공항 활성화, 뭐 그다음에 특히 청년들이 지금 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을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떻게 유입을 해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서 인구 증가와 함께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네. 것인가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나아가는 고민 방향. 중에 네.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그리고 양양군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귀농 귀촌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농가 인구가 이제 30%가 넘는 농어촌 네. 지역인데 농어촌 마을을 어떻게 이제 육성을 하고 그에 대해 발전을 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농가가 30%가 농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지나면은 그 6개 읍면 중에 시골의 그 토지는 거의 농사를 안 짓고 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제가 60에 넘었는데 제 마을에 저 같은 사람이 6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그 농가 기가 30%가 넘는 농촌인데 불구하고 고령화를 장기적으로는 위해서 좀 네. 좀 어떤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잘 사는 마을로 구상을 해서 젊은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일을 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젊은 층을 유입을 해서 그들에게 지원해서 터를 작게 해주는 그 역할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시킬 방안을, 네. 역할이 아마 양양군의 미래가 아마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마을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네. 올해 양양에서 큰 체육 대회가 네. 열린다고 좀 들었습니다. 강원도민 체육 대회가 양양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처음 개최되는 거라고요. 네. 지금 그 양양 그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올해 55회를 맞이하는데 네.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는 그 TF팀을 별도로 만들었었고, 네. 예, 그래서 국민과 각 기관 단체들과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와 서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50억 이런 예산을 지금 단계적으로 보수하고 추진해서 경기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여겨지고요. 네. 더 좋은 거는 그 약 한 12,000명 정도가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2,000명 정도를 어떻게 수용을 정말 하고 수용을 해서 또 그들에게 만족을 느껴서 다시 양양을 찾게 찾을 할 수 수 있도록, 있는가. 네. 이것이 이번 뭐 도민체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마 홍보나 교육을 지금 통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양양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 경제적 효과 등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될 계획이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거의 같은 부분인데요. 네. 지금 50억 사업비가 돼 있고 경기 진행 보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거의 소통도 다 하고 또 숙박이나 음식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위생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다 해서, 철저히 네. 좀 하게 돼 있고요. 또 행사 기간 중에 양양군의 그 주요한 상품들을 선전을 해서 또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이직 담당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또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양양 의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양 군민 여러분,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큰 충격을 받고 아마 아픔을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지만은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양양군 의회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 반영에 입안하여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군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면서 정도를 지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양양 지역의 현안과 과제, 발전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명품 도시로 성장 나가는 양양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양군의회 고재철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